저희 의뢰인께서는 80대 남성분이셨고요. 30년 상당 혼인 생활을 유지하다가 와이프분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이혼 소송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조금 특이했던 점이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조유라 변호사입니다. 항혼 이혼이 늘고 있다는 뉴스 많이들 접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산다는 말이 이제는 옛말이 됐고 100년 해로가 미덕으로 여겨지던 시대도 저문 듯 합니다. 항혼 이혼은 자녀를 위해 참고 또 참으며 지내시다가 이제는 더 이상 못 살겠다 하면서 정말 미련 없이 진행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만약 항혼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첫 번째로 무엇을 체크해야 할까요? 바로 재산 분할입니다. 많은 분들이 20년 이상 혼인 기간을 유지했다면 기여도가 무조건 50대 50으로 인정된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이런 항혼 이혼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소송의 재산 분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혼 소송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양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가액을 산정해서 위 전체 재산을 각자의 재산 분할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이혼 원고 명의의 부동산, 예금, 보험금, 퇴직금 등 전체 재산이 5억이고 이혼 피고 명의의 전체 재산이 3억일 경우에 전체 재산인 8억을 양 당사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게 되는 거죠. 위 사례에서 전체 재산은 8억이고 원고의 재산 분할 기여도를 60%, 피고의 재산 분할 기여도가 40%라면 원고의 몫은 4억 8천만 원, 피고의 몫은 3억 2천만 원인 거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 분할로 2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기여도 산정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기여도를 산정하는데 결혼기간 10년이면 기여도 30%, 결혼기간 20년이면 40% 하는 공식이 존재할까요? 많은 분들이 상담 단계에서 변호사님, 제가 전업주부로 20년 동안 살림만 했는데요. 결혼기간이 20년이니까 당연히 기여도 50%는 인정되겠죠?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안타깝게도 기여도를 산정하는 공식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고요.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기여도를 50%로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정주부라고 해도 오랜 기간 혼인 생활을 유지했으면 상당 부분의 기여도가 인정된다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네, 황혼이혼의 경우 특히 결혼기간이 30년, 40년에 이르는 경우라면 아내가 결혼 내내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가사, 육아만 전담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기여도가 50%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황혼이혼이라고 해서 무조건 기여도를 50%로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기간이 30년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전업주부였던 아내가 중간중간에 투자에 실패해서 크게 재산을 잃었다. 남편이 벌어온 돈을 친정집에 많이 썼다. 자신의 사치비로 재산을 탕진했다. 라는 경우와 전업주부로 생활하면서 알뜰하게 살림을 꾸리고 재테크도 잘해서 재산 증식에 크게 기여한 경우는 달리 판단되어야겠죠. 이처럼 법원은 일률적으로 혼인 기간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 기간 중 재산 형성의 방식, 전업주가 어떻게 재산을 증식해 왔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기여도를 정합니다. 변호사님이 진행했던 황혼이혼 사례 중에 기여도가 50대 50이 나오지 않은 사례가 혹시 있을까요? 네, 제가 진행했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저희 의뢰인께서는 80대 남성분이셨고요. 30년 상당 혼인 생활을 유지하다가 와이프분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이혼 소송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조금 특이했던 점이 상대방과 저희 의뢰인은 재혼부부였고요. 각자 전혼에서 얻은 자녀들이 장성한 상태에서 결혼을 하게 된 경우였어요. 또 이 사건에서 주요 분할 대상이 되었던 저희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은 의뢰인이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었고요. 상대방은 본인 명의로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은 혼인 기간이 30년 이상이니 당연히 자신의 기여도가 50%라고 주장했는데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재산 분할 기여도를 어떻게 인정했을까요? 놀랍게도 이 사건의 경우 혼인 기간이 30년 상당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저희 의뢰인의 기여도를 70%, 상대방의 기여도를 30%로 인정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단 혼인 기간은 길지만 주요 분할 대상 재산인 부동산이 이미 저희 의뢰인이 결혼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재산이었던 점이 중요한 이유가 됐고요. 또 무엇보다 상대방은 저희 의뢰인과 사이에서 자녀를 낳은 사실이 없고 자녀를 양육하지 않았다는 점도 중요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기간 동안 상대방이 3년 정도 옷가게를 운영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가게 운영으로 인해서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되기보다 오히려 가게 운영의 어려움으로 가정 경제에 큰 부담을 준 점도 기여도 산정에 고려됐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하게 고려되었던 것이 상대방이 이혼 청구를 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상대방은 저희 의뢰인이 특별히 잘못을 저질러서 이혼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저희 의뢰인이 나이가 들고 몸이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니 간병의 부담을 느끼고 갑작스럽게 이혼을 청구하였던 것인데 재판부에서는 원고가 이혼을 청구하게 된 경위 등도 기여도 산정에 고려했습니다. 만약 배우자에게 유책 사유가 없고 이혼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혼할 수 없는 걸까요? 원고가 피고의 유책 사유를 입증할 만한 증거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부부 상담이나 가사 조사를 통해 부부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있어 보인다. 이 갈등이 회복될 여지가 없어 보인다. 라는 경우라면 이혼을 시켜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녀가 성인이라고 해도 대학교나 대학원에 다니면 양육비가 들어갈 것 같은데 자녀가 성인이면 무조건 양육비 청구가 힘든 걸까요? 네, 맞아요. 화혼이혼 사례의 경우 자녀분들이 성년이 되었지만 대학생이라서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대학을 졸업했지만 유학을 한다거나 자격증 공부를 하는 등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있어서 여전히 부모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안타깝게도 법적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는 자녀분들이 성년이 되기 전까지, 즉 만 19세가 되기 전날까지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라면 상대방에게 성년인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정 이혼은 당사자들의 협의만 있으면 어떠한 형식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자녀분들이 대학에 졸업할 때까지 혹은 유학을 마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하겠다라고 조정저서에 기재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황혼이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나이가 70대 이상이신 분들도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많이 남았는데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내가 지금까지는 참고 살았는데 더 이상 못 참겠다. 합당한 재산 분할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전문가들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고 제2의 인생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조유라 변호사였습니다. 다음번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